지금부터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질의 있으신 분들은 손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질의 있으신 분. 예. 4인 경선이 치러지잖아요. 그러니까 4인 경선에서 1, 2등이 이제 결선을 가게 될 것 같은데, 그럼 만약에 이제 박성원 시장이 2등 안에 들어서 박성원 시장하고 그 세 분 중에 누군가가 이제 들다면 그 세 분, 지금 이 세 분이서 같이 연대를 하실 생각이신지 어떻게 얘기 나누실 게 있습니까? 저는 그 한 분과 한 분의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돕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로 한 분의 승리를 위해서 저희 조직을 총동원해서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분. 예.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예. 저 식당에 사는 이현주로 합니다. 예. 예, 들립니다. 우리 한 단지가 지금 2단지, 7단지 빼고는 전부 신탁 방식으로 네.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신탁사와 우리 주민을 하는 수수료율이 수수료율. 말로는 1.5%인데 네. 우리가 10단지만 해도 사업비가 3조 5천원 정도가 된다고. 네. 그러면 1.5%면 550억, 600억. 엄청나죠. 예. 네. 그래서 세 분 중에서 만약에 시장이 되신다면 그 수수료를 좀 낮춰주실 수 있는지 여쭙고 싶어요. 네. 주민들의 소원이 그거예요, 전부. 왜 신탁 수수료가 그렇게 높고 비싸냐. 이게 지금 현 시장님께도 얘기를 했고 검토하겠다고요. 반응이 없어요. 적대지 않지. 그래서 선생님, 제가 감히 죄송한데 예. 저희가 지금 하는 취지하고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셔서 다음에 후보들 찾아가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직접 찾아. 후보 여기서 얘기하시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네. 아니 이게 그 부분은 네. 이 이다영이랑은 관계가 없는 얘기니까 네, 관계가 없지만 나중에 해요. 제 의견을 양형님도 나중에. 그래도 간단하게 말씀을 아니, 이 좀 자리 하지 드리면 마셔라. 네.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답변보다는 어쨌든 그 시의 관리 감독 권한이 있어요. 그걸 최대한 활용을 해서 여기 있는 세 분 중에 한 분은 그 일을 제대로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중에 그렇게 할 따로 거라고 얘기하시죠. 생각합니다. 네. 지금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시 만약 시장 네. 예. 같이 예. 당연히 노력해야 될 일이에요. 네. 시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이 강력하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역할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걸 최대한 활용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 공약에 따로 보면 말씀하시지. 그게 들어있어요. 예. 시장 직속에 재개발 재건축 기구를 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이 들어있습니다. 한 번씩 공약들을 살펴보시면 돼요. 우리 기자분들 말씀해 질문하지 주시고 마요. 네. 될까요? 아니요, 해요. 질문하세요, 네. 질문. 그 의혹이라는 게 지금 하셨는데 어떻게 뭐 확증된 게 나온 게 있나요? 네. 지금 뭐 가방이나 문제인지 아니면 선물 줬다는 게 기사만 됐지 어떤 뭐 경찰이 뭐 조사를 했거나 아니 뭐 인기 수사를 하고 있거나 뭐 그런 게 있나요? 네. 수사하고 있는 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거는 확실하게 그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여러 가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는 과정들을 잘 알고 있고 감사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정부 기관에서 어떤 제보를 받았을 때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보통 수사 의뢰를 하고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 제보 단계에서 끝납니다. 근데 그게 수사 의뢰가 들어갔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 해명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물론 재판을 기소가 되거나 재판에 판결이 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의혹이 생겼을 때 관련 정치인이나 특히 선출직 공무원은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의혹을 풀어줄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시에서 해명한 내용은 그
근거를 가지지 않는 일반적인 주장일 뿐이고, 만약에 그 근거가 맞다면 국민권익위에서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지 않았을 거라고 미뤄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기증한 물품이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기증한 물품이 맞고 시에서 관리되는 것이 맞다면 관련한 관리 대장이 있을 거예요. 그럼 관리 대장 하나 찍어서 공개하면 될 일입니다. 근데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간단하게 근거를 제시하면 될 일인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해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게 저희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양용영 의원 후보의 생각과 동일한데요. 많은 의혹들이 있어 왔잖아요. 그럼 그 의혹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들을 권리가 있고 또 기자님들은 또 보도할 권리가 있고 저희도 후보로서 지금 나와 있는 게 사실은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경쟁 후보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후보 등록 안 하셨지만 후보 등록을 조만간 하실 거고 같은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오해 소지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오랫동안 제기해왔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보도자료를 통해서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국민권익위원회의 어떤 그 논의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시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거 촉구하는 의미를 담고 저는 이게 합의하고 있습니다. 근거 자료 제출하는 건 아주 간단해요. 특혜 분양에 대해서는 청약통장을 그 표지를 딱 열어서 그거 사진 찍어서 공개하면 되는 거고 공사 방법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변경 신청한 날짜와 승인한 날짜를 공개하면 되는 거고 이 가방에 대해서는 관리 대장을 공개하면 되는 거고 다 모든 것을 그냥 다 있는 거고 그냥 공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하지 않는지 그건 시민 주권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시민과 유권자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실제로 문제가 없다면 아니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문제가 없는데 그 건에 대해서 시민들을 무시하는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지금 의혹 제기 중에 22년도에 설 명절 선거나 24년도에 기증된 때 이것이 선거가 임박한 요즘에 그 의혹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선거 때가 되니까 후보자들끼리 서로 검증하는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후보자들끼리 얘기한 게 아니라 언론에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2년이나 4년 전에 그건 언론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번에 정원호 그러니까 이번에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건도 마찬가지고 선거 시즌이 되면 각자의 후보에 대해서 검증하는 것은 각자의 캠프에서도 하고 언론에서도 하고 누구나 그런 어떻게 보면 검증의 장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런 정보들이 취합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예전에 이제 미스트롯 2에 보면 지금 현재 진달래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과거의 학폭 문제로 인해서 중간에 하차가 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양모모 씨가 결국은 양지은 그 가수가 결국은 최종 승자가 되죠. 일종의 이제 과거에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에 있었던 상황을 가지고 거의 10년, 20년, 30년 뒤에 그걸 문제 삼은 거잖아요. 그것이 대한민국의 정서이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투명한 행정이나 투명한 공직자 사이에 반영이 될 거라고 저는 이제 그러니까 뭐 몇십 년 된 어떤 의혹에 대해서 그렇게 되는 거 그건 결국은 이제 시민들의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보를 제공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언론은 특히나 그 사명이 더 막중하겠죠. 그러니까 사실을 바탕으로 한 언론 문제 제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그 건에 대해서 그런 의혹을 제기받은 당사자가 어떻게 해명하고 대처하는지를 보고 시민들은 판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 중에서 털어서 먼지 않는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문제를 제기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그 후보의 자질을 보여주는 거겠죠. 특히나 지금의 현직 광명시장이라고 한다면 공직자로서의 갖춰야 될 여러 가지 덕목이 있을 겁니다. 또 책임도 있을 거고 그 건에 대해서 더욱 강력한 검증의 요구가 있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 아닐까요? 제가 이제 다방권에도 말씀하셨는데
그게 다른 사람이 저한테 알려주기도 하고 뭐 언론에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페북을 보니까 페북에도 올라 있더라고요. 페북에 올라 있는 내용이 최근에 보니까 페북에 또 지워졌어요. 그게 정당하고 타당성이 있다면 지울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뭔가가 흠결이 있으니까 내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일이 발생이 돼서 한간에 의혹이 많이 생기면 그거에 대한 내용을 해명을 하거나 사과를 하거나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지 않잖아요. 뭐 아까 여기 양혜원영 후보께서 말씀하시지만 그 통장 하나 까서 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해서 나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입주를 했다, 그런 내용들에서 왜 말을 못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저는 통장을 본 적이 없지만 그런 걸로 계속 의혹이 증폭이 되는 상태에 있는데도 전혀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많은 시민들 중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녀가 아파트 들어가 있는, 아빠도 들어가고 자녀도 들어가고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나는 당당하게 들어간다, 이런 내용들에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 성명서에도 그 내용을 썼어요. 이런 의혹들이 많이 증폭되고 있음에도 이제 당사자는 전혀 말을 안 하고 있으니 오해와 오해를 더 증폭을 키운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또 선언문 작성할 때 3명이 모여서 심도 있게끔 논의해서 작성을 했습니다만은, 같은 당 후보가 같은 당 후보에 대해서 이런 흠결을 내는 것은 우리 대선 때 경쟁하면서 대장동 사태 터뜨려서 본선에서 참패 당하고 했던 그런 것들이 생각나서 정말 조심스럽고 마음 아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런 부분에서 투명하게 발표를 하지 않고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냥 묵고할 수 없다 해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어서 드리고 싶은데요. 네거티브로 오해되지 않도록 이런 사전에 검증 단계가 잘 이루어져야만 그 후보가 바로 설 수 있는 거고, 저희 당의 후보가 제대로 된 사람이 서야만 상대 후보가 누구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승리를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다. 그런 우리 당이 어쨌든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대로 승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다라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제 모여서 얘기한 것 중에 설령 이제 여기서 한 명의 후보가 1위가 돼서 같이 모아서 하기로 했지만, 그래도 만약에 이쪽 있는 후보가 이기지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1대1 구도가 됐을 때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같이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는 우리는 더불어민주당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이게 혹여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거티브로 비춰가지고 또 서로 간에 흠집내게 한다 이렇게 나올까봐 염려스러운 마음이 상당히 부담스러움이 많다. 어제 지금 만나서 했던 말들을 지금 잠깐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 뭐. 그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 광명 시민신문 신성훈 기자인데요. 지금 현수막에는 포기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발언은 해명하라로 지금 들려요. 그래서 지금 요구하시는 게 박성원 시장의 그동안의 의혹들에 대해서 해명하고 출마를 하라는 건지, 그걸 기정사실화해서 나오지 말라는 건지 좀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얘기할까요? 포기하라고 얘기요? 예. 어제 그거 가지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요. 해명을 제대로 못할 거면 포기하라는 얘기입니다. 내일 출마 기자회견 하신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명하는 자리가 없다면 그건 출마 기자회견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중앙당이나 경기도당에다가 3명이 뭐 같이 공동 제기했나요? 의혹제기나 진상조사해달라고. 아직 그것은 못했고, 오늘 여기 하고 난 뒤에 얘기를 제가 추가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걸 얘기하기로 했죠. 그렇게 할 건지. 그렇게 하기로 얘기를 했고, 네. 경기도당에 방문해서 도당위원장이나 또는 사무처장에 이런 내용 부분은 이거 끝나고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부대 공문서 위조 관련해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거 있나요? 요즘 많이 나오던데. 네. 열린공감TV에서 많이 의혹 제기를 하던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어쨌든 보도에 따르면 담당 공무원이 행정실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저한테 반문을 하시면은. 아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보도 내용 정도만 알고 있고 담당 공무원을 직접 뭐 인터뷰하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근데 행정실수라고 하면은 그걸 바로잡을 기회가 없었나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광명포스트 전소영 기자입니다. 아까 양희원 후보님께서
뭐 의혹이 제기됐던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계신 후보님들께서는 의혹 대처에 대해서 잘 대처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의혹이 제기된 게 지역이나 있나요? 언론에서 제기됐던 의혹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후보님들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잘 대처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그거는 시민들과 유권자들이 판단할 거 아닐까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처럼 누군가가 제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보고 또 판단하겠죠. 혹시 세 분 중에 뭐 단일화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세 분 단일화, 경선 전에 단일화 하실 생각 없냐는 거예요. 말씀하실래요? 저는 이제 단일화에 대해서 여기 세 분 같이 저는 어떤 조건이라도 수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각각의 생각과 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어서 적극적인 진도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오늘 끝나면 모아서 의견을 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단일화 하자고 제안을 드렸고요. 근데 4인 경선이 됐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단일화 되는 거죠. 저희 3명 중에 한 분이 되겠죠. 네. 아무래도 박승원 시장은 현직 시장이니까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3명 중에 한 분이 되면 아니면 박승원 시장이 떨어지고 나머지 2명이 되면 단일화 되기는 어려울 거고 네. 근데 이제 박승원 시장이 되고 3분 중에 1명이 되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니까 저는 그분이 되시면 그분 캠프에 들어가서 역할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단일화 관련해서 논의를 안 했던 건 아닌데 실질적으로 그 양현영 후보가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스러운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물리적인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준비 작업하고 실행하고 하다 보면 또 경선 날짜가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단일화 쪽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혹시 저기 후보 네 분이시잖아요. 정책 토론회를 한번 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지금 한 분은 안 나오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의 소리에서 추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니, 연락 지역 받으셨어요? 언론에 대해서. 근데 저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연락이 없었던 이유가 아마 성사가 되지 못한 이유가 있겠죠. 근데 말고도 지역 언론에서 제안을 해주시면 다 나갈 의향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참석하겠습니다. 네네. 저는 지금 네. 현재 시장님이 아직은 등록을 안 했잖아요. 등록을 한 뒤에 그거는 논의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저도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있습니다. 참여하실 의향은 네. 네, 있으세요? 그렇죠. 네. 광명의 언론인들 여러분께서 장을 한번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제 지역 언론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지금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언론에 좀 이렇게 보도를 해 주셔야 시민들이나 저희들이나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뚝 던져놓고 당신들이 이런 거 있으니까 의혹 있으니까 한번 들여다봐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언론인들은 자료 요구권도 있으시니까 좀 깊이 있게 좀 알아봐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노부대 얘기인데요. 애초에 광명시장 박승원 시장이 노부대를 임대 사업으로 재생 사업이죠. 근데 그게 바뀌어졌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지 여쭤봅니다. 왜 청년 임대 쪽으로 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지. 그 내용까지는 내가 깊이 있게 모르겠으나 네. 최초에 출발할 때의 도시 재생 사업으로 시작했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 정부 때 만들었던 재생 사업이 박승원 시장이 되면서부터 그 청년 임대로 왜 바뀌었는지에 대한 걸 아시는지요? 그 내용까지는 저도 모르세요? 양 의원님 모르세요? 네네, 모릅니다.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 언론들께서 좀 더 깊이 있게 취재하셔서 알려주시란 말씀. 아니 그 정도 보도가 나왔으면은 세 분께서는 다 아셔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의원, 시의원이나 도의원들처럼 우리한테는 자율 의혹권은 없어요. 근데 여기 시의원 계시니까 한번 얘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아, 그 부분에서 전혀 모르신다. 내용은 들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기까지 자료 요구해서 본 적은 없습니다. 왜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예. 마찬가지시죠? 왜 바뀌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네? 왜 바뀌었는지 알고 계세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잖아요. 네, 기자 네. 입장에서 물어보죠. 전 너부대 거는 자세히 들여다보진 않았습니다. 모른다. 네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면
하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들과 우리 새 후보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수 한번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